오장미는 최화영의 면상을 구길 절호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최화영이 강 교수와 연애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뒤 통관녀 컨셉을 잡아 세상에 얼굴을 알렸습니다. 오늘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최화영. 강 교수를 만나러 호텔 로비 카페로 향하던 최화영은 떡 벌어진 어깨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아주머니에게 수모를 당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막걸리 세례를 받은 최화영은 순식간에 호텔 통관녀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온갖 SNS 채널이 떠들어댔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호텔 사장이라는 여자가 시장통 배추 장수와 바람이 났대. 어머, 속이 다 시원하다. 정말 딱 걸렸네. 급히 이강혁 비서실장이 나서 사이버 경찰대를 동원해 기사를 올린 사람을 찾았지만 영상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온라인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마서린이 집에 돌아온 이후로 최화영은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야? 마대창 회장의 호통이 거실을 가르자 여자들의 목소리가 일제히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염산월은 앙칼진 목소리로 양금순을 몰아붙였고 금순도 질세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염산월 씨, 당신 모녀 손버릇이 어디 하루 이틀이에요? 양금순은 이 집에서 식모 생활을 한 지 어느덧 30년이 넘었습니다. 마서린을 기저귀도 채 못된 아기 시절부터 품에 안고 키워온 터라 까탈스러운 그 성격의 미운 정도 제법 쌓였지만 정도 그만큼 깊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이후 기억을 잃은 서린은 여러모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이라면 밥상머리에서 트집 잡기 일쑤였건만 이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마까지 바뀐 건지 아니면 사람이 통째로 바뀐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금순의 마음을 울린 건 따로 있었습니다. 최화영이 금순에게 고약하게 굴 때 서린이가 나서서 제 어미를 타박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낯설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에 내 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순은 염산월의 방을 청소하다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마서린의 것이었던 옷가지와 립스틱들이 염산월의 방 한켠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서린이가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던 바로 그 즈음 염산월과 진홍주 모녀는 주인 없는 서린의 방을 제 안방 드나들 듯 드나들며 옷과 화장품을 챙겨왔던 것입니다. 염산월은 회장님 앞에서만 사람 대접을 받았지 금전적으로는 가사 도우미 처지보다 나을 게 없었습니다. 구두쇠 마 회장은 체크카드에 월급 마냥 매달 용돈을 꽂아줄 뿐이었습니다. 염산월과 진홍주 모녀는 체크카드에 용돈 한도까지 쪼여놓은 탓에 늘 눈독만 들이던 서린의 명품들이었습니다. 훔쳐다 두고는 눈치를 보느라 아직 입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제 것이 될 거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순이 그 물건들을 서린에게 돌려주겠다고 나서자 염산월은 구겨진 자존심을 목소리 크기로 메우려 들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서린, 아니 오장미는 속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 집안에서 버젓이 도둑질을 하는 모녀라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린이는 부유했지만 외로웠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마침 소란을 듣고 할아버지가 나타나자 장미는 슬며시 서린이 연기를 해냈습니다. 금수는 염산월의 손에서 옷과 립스틱을 낚아채다시피 빼앗아 장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기억을 못해도 이것들은 서린이 거야. 라고 양금순이 물건을 건넸습니다. 장미는 어색하게 받아들고는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는 그래도 내 편이네. 멋쩍은 웃음을 한번 날려보내고는 장미는 손에 든 립스틱 뚜껑을 무심코 열었습니다. 순간 모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립스틱이 있어야 할 자리에 꽂혀 있는 건 작은 USB였습니다. 장미는 마치 자기 물건을 기억해낸 사람처럼 어색한 웃음을 다시 한번 내보이며 나지막이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아, 이건가? 드디어 서린이가 확보했다는 그 증거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미는 마치 기억이 난다는 듯이 다시 말을 고쳤습니다. 아, 이거네. 내가 찾고 있었던 거. 그렇게 어리둥절해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자기 방에 서둘러 올라갔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염산월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장미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USB를 손에 쥔 채 곧장 방으로 향했고 떨리는 손끝으로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유전자 검사 파일, 녹취 파일,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린이가 목숨처럼 지켜왔다는 그 증거가 고작 립스틱 속에 숨어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 파일을 열었습니다. 빨간 글씨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마서린, 최화영. 유전자 불일치. 마서린, 오장미. 유전자 일치. 알고는 있었습니다. 느끼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선명한 빨간 글씨로 박혀있는 그 결과를 보는 순간 장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린이도 이 화면을 보며 얼마나 무너졌을까. 평생 곁에 있었던 엄마가 사실은 자신을 훔쳐온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아이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번엔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이강혁과 최화영이었습니다. 쌍둥이인 마서린과 오장미가 서로 만나서는 안 된다는 내용, 그리고 정숙희로부터 마서린을 빼앗아왔다는 진실이 두 사람의 입에서 너무나 태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죄책감 하나 없는 그 목소리가 오히려 더 소름 끼쳤습니다. 장미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할아버지를 불러 이 모든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지만 이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였습니다. 신장이 약한 할아버지가 이 충격을 감당하다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최화영을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리기도 전에 모든 게 어그러질 수 있었습니다. 서린이가 이토록 공들여 모아둔 증거가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됐습니다. 그때 며칠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강백호와 오빠 오태평이 마서린 실장을 만나겠다며 회사로 찾아왔던 그날이었습니다. 장미는 그 순간 최화영의 방 문을 박차고 들어가 모든 진실을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서린 실장으로 연기를 이어가면서 딱 한 가지 사실만이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마서린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 그 기막힌 우연이 사실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날의 장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뿐이었습니다. 증거 하나 없이 섣불리 나섰다가 최화영과 이강혁의 손에 희생되는 건 순식간일 터였습니다. 그 불안감이 발목을 잡았고 장미는 결국 입을 닫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묵묵히 서린이를 지켜온 양금순 아주머니 덕분에 장미의 손에는 이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장미는 USB를 꼭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백호를 향해 달렸습니다. 강백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수신 버튼을 누르자마자 흘러나온 목소리에 그는 굳어버렸습니다. 백호 씨,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잠깐의 침묵 뒤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나, 마서린이 아닌 오장미예요. 우리 같은 날 교통사고 당했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강백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 목소리, 어딘가 마서린과 닮았으면서도 달랐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장미 씨, 어떻게 된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지금 어디예요? 내가 갈게요.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한강변 주차장에서 마주섰습니다. 강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오장미는 흔들림 없이 강백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천천히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USB 속 유전자 검사 결과, 이강혁과 최화영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 그리고 얼마 전 회사 로비를 찍은 CCTV 영상까지. 마지막으로 장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백호 씨 아버지, 강남봉 교수님이 최화영과 내연 관계예요. 그런데 장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교수님은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백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장미는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오복길이 이강혁과 최화영의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을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과정에서 강남봉 교수가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것을. 강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먹만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쌍칼을 찾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건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그 인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경찰 정보망을 통해 날아온 소식은 차가웠습니다. 쌍칼은 이미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넘어간 뒤였습니다. 발이 묶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쌍칼이 사라졌다고 해서 최화영의 악행이 멈추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것들이 그녀의 소나기 속으로 빨려 들어갈 터였습니다. 한시가 급했습니다. 오장미와 강백호가 마대창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병원 복도 끝, 오장미의 병실에는 최화영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리쬐는 그 방에서 최화영은 침대에 누운 환자의 얼굴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었습니다. 귀 뒤쪽을 향해 아주 천천히. 그 작은 점 하나, 마서린과 오장미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흔적. 지금 이 침대에 누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점이 모든 것을 말해줄 터였습니다. 그런데 손끝이 닿기도 전에 최화영은 멈칫했습니다. 나쁜 직감은 틀리는 법이 없는 것일까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무언가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 30년 동안 촘촘히 쌓아 올린 것들이 지금 이 순간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회장실에서는 오장미가 마대창 회장 앞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회장의 눈이 화면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강백호도 오장미도 숨을 죽였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 끝에 마대창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경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노였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속에 묻혀버릴 뻔했던 진실들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드림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한 여자가 쌓아 올린 거짓들이 단 한 장의 검사 결과지 앞에서 속절없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마동석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그 아이. 수십 년을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이 지금 이 순간 채화영이라는 두 글자와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의심이 아니라 뼛속까지 파고드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손에 죽을 거야. 회장실 전체가 떨렸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를 향해 호령했습니다. 채화영, 이강혁, 두 놈들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해. 내 발밑에 잡아와. 30년 동안 이 집안의 어둠 속에서 제 욕심을 채워온 채화영의 몰락이 바로 그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